미래를 더하다 클래스 온 조혜진입니다. 여러분, 뉴스페이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이끄는 우주 개발 시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주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판 나사, 카사를 이끌고 계시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께는 어쩌면 역사적인 날이랄까요? 5월 27일, 어떤 날인가요? 네, 저희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드디어 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해서 거기에 초대 청장님으로 취임을 하신 거잖아요. 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염원은 우주항공 종사자들이 그간 오랫동안 기대했던 바입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해보니까요. 우리 청장님께서 전공이 로켓 엔진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도 이 하늘과 비행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네, 저희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꿈은 나사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가 돼서 항공기 엔진도 만들고 로켓 엔진도 만들어 보는 것이 저의 젊었을 때의 꿈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주에 가겠다 뭐 이런 막연한 꿈보다 나는 나사에 들어가서 엔지니어가 되겠다 이런 현실적인 꿈을 꾸신 건데 그 꿈만 턴 소년이 이제 9년이 흘러서 나사가 아니라 카사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40여 년간 로켓과 엔진을 연구해온 공학자 윤영빈의 이야기 함께 런웨이로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은 저는 자연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은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항상 자연으로 이끌어 주셨고 운동을 가르쳐 주셨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의 저의 희망은 의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중학교에 가서부터는 무언가 하늘을 동경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항공기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구체적으로 나의 전공을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시작해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항공우주공학과를 전공하자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책상 앞에는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라는 문구를 새겨놓고 제가 원하는 대학, 제가 원하는 학과에 가서 그때 가서 크게 한번 웃자라는 나름 인생의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제가 원하는 전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항공우주공학과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 나사의 엔지니어가 되자라는 꿈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대학 후 대학원에 진학해서 엔진에 대한 연구를 대학원 과정에서 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국비 유학생에 선발이 되어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한 이후에 사실은 나사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엔진 분야를 다루다 보니 엔진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졌기에 저의 꿈은 사실은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에 와서 무언가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액체 로켓 엔진 개발에 큰 관심을 가졌기에 저는 우리의 랩 명칭을 로켓 추진 랩이라는 그런 명칭을 달고 액체 로켓 엔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국가지정연구실에 선정이 돼서 액체 로켓 엔진 분사기에 대한 최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을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항공우주연구원에 취직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액체 로켓 엔진 13톤 엔진을 개발하고 중간 과정인 30톤 엔진, 그리고 누리호의 1단 엔진에 해당하는 75톤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2013년에 ERC라는 집단 연구 과제에 선정이 돼서 서울대 차세대 우주 추진 연구 센터를 유치하고 다른 대학의 많은 교수님들과 또 다른 로켓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엔진에 대한 주제는 저비용,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연구 주제였습니다. 엔진 중에서 추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엔진이 폭파되는 과정에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사용에 최적화된 엔진이 과연 무엇인지, 그 연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항상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제가 유학 시절에 지도 교수님이셨던 제임스 드리스콜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유학했을 때의 연구 주제는 미국에서 한창 진행했던 극초음속 항공기의 스크램젤 엔진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였습니다. 스크램젤 엔진의 장치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험적인 결과를 지도 교수님께 보여드리면 항상 지도 교수님은 좋은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우 좋다라는 very good이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시고 저한테 항상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할 건지, 그 내용이 정말 맞는 방향인지 그런 것을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고 저의 어떤 생각을 뭔가 저희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의 통찰력을 키워주는 그런 어떤 나름 저한테는 의미 있는 매우 소중한 경험을 가르쳐 주신 그런 지도 교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면서 서울대에 왔을 때 저희 랩에 온 학생들에게도 창의력이라는, 그리고 통찰력이라는 그 단어를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해군이 되기보다는 해적이 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해적과 같은 생활을 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구도 우리 학생들한테 지적을 해주면서 주어진 정리나 주어진 법칙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본인들 각자의 연구 장치에서 나오는 결과가 자연의 진리를 담고 있기에 그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 정말 진정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하나로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제가 그 지도교수를 맡으면서 로켓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국내 로켓 대회에 참여하고 국제 대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30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학생들, 후학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의 꿈은 나사에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카사가 만들어졌고 저는 그 카사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저의 젊었을 때의 30년 꿈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정 젊었을 때의 꿈을 이룬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 젊은이들도 젊었을 때의 꿈을 꼭 간직하십시오.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그 꿈이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나 이 사람 정말 롤모델로 삼고 싶다라는 존재를 만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자 기쁨인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 저 우주항공청장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 들어보셨나요? 아직 그 소식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소식을 전해 들으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카사의 수장이 되셨지만 내가 만약 원래의 꿈처럼 나사에 들어갔더라면,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됐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아마도 제가 박사과정 과정에서 연구했던 스크램젤 엔진 연구, 로켓 엔진 연구를 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나사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할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아, 만약에 나사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지라도 우리나라에 꼭 돌아와서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카사라는 어떤 조직은 이제 생긴 것이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단계잖아요. 나사는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고 또 인프라도 네트워크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나사의 조직은 워낙 방대하고 네. 예산도 많고 본인들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조직인데 우리 카사는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네. 나사를 쫓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우리 청장님을 나사에 뺏기지 않고 카사에 머무르게 한 지금이 더 좋습니다. 네, 카사에 계셔 주십시오. 네. 앞으로 쭉. 자, 21세기판 골드러시로 불리는 우주 산업.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은 과연 어떤 비전을 쏘아올리고 있을까요? 카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주는 무한합니다. 또한 우주의 가치도 무한합니다. 우주 산업은 작년에 전 세계 산업 규모가 800조 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하면은 2035년에 지금의 3배 가까운 산업 규모는 2,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반도체의 규모보다 앞서는 그런 성장 규모입니다. 이런 어떤 빠른 성장 규모를 갖게 된 것은 우주 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우주 산업에 뛰어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스페이스 X가 펠컨 9을 개발하고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었기에 저비용화된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사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1호의 발사에 성공을 하고 3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99년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 발사에 성공, 2009년 나로 우주 센터 준공, 2013년 나로 발사 성공,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 2022년 8월 다누리의 성공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우주 7대 강국이라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 국가 비교해 볼 때 그 격차는 적지 않습니다. 운동 선수의 비유를 하자면 기초 체력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운동 선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운동 선수를 국가 대표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주 산업을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키워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이 바로 우주항공청입니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은 우리나라 세 번째 기적을 창조하자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한강의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반도체의 기적, 세 번째 기적은 우주 산업에서 기적을 창조해 내자입니다. 우주 산업은 앞으로飛躍적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204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 시장의 10%를 점유하자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달성하고자 스페이스 관계개토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는 우주 탐사의 경쟁 시대입니다. 우주 강대국들은 달 탐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달 탐사의 주된 목적은 과학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각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에 가면은 지구에 없는 헬륨-3라는 희귀 원소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100만 톤이라는 매장량을 갖고 있는 헬륨-3를 확보하게 되면은 전 인류가 1년에 쓸 전기 생산량이 100톤인데 만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희귀 금속에 해당하는 희토류 광물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달 탐사를 통해서 이러한 광물마저도 얻을 수 있는 큰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에 많은 우주 강대국들은 달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2년에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달에 착륙선을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45년도에는 화성 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우주에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주 탐사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산업입니다. 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항공 정책, R&D 인력 양성,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주도의 항공우주 산업에서 민간 주도의 산업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온 국민들께는 우주기술의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우주항공청이라는 미래에 오는 긴 항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I'm pleased to welcome CASA to the newest ranks of star sailors. It is a true pleasure to count CASA as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of space agencies. I would like to sincerely congratulat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냉정하게 우리나라 그 우주 경쟁력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유럽을 한 나라로 네. 묶었을 때 우리나라는 7대 강국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조금은 7대 강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주청이 생겼기에 20년 후에는 반드시 5대 강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깨가 너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전체 작사 인원이 1,500명,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의 인원은 정확히 293명, 항공우주연구원의 1,000명, 천문연구원의 300명을 합치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작사 수준의 인원이 됩니다. 네. 한번 경쟁을 해볼 만한 숫자입니다. 사실 싸움은 머릿수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기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잠재력이 더해진다면 더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주항공청이 막 생겼기에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좋은 인력. 네.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기에 인사가 만사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좋은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년 후에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으로 이끌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나사를 뛰어넘는 카사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청장님께서 어떤 자리에 계시든 우리나라 우주산업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의 미래를 더하는 클래스 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